차가 없었어요. 뭐 일을 있어야 일을 주고 일을 해야 내가 일한 경력을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데 차가 없는데 어떻게 정비소에.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정비소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사실 저는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가라는 거야 집에.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을 계속 하다가 뭐 진짜 버텼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가고 버텼어요 지금.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거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애초에. 그리고 최소한의 뭔가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레포트를 받으러 갈 때였나? 사인을 받으러 갈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락다운이라서 내가 락다운 때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서 이 락다운이라는 게 호주란 나라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본인들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게 저는 호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같이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동료보다는 전우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 저는 그게 너무나도 좀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됐어요. 기술 심사 당시를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아마 인내심? 그리고 좀 약간의 답답함일 것 같아요. 기술 심사라는 과정은 일단 제가 이제 했을 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총 4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단계는 그 학교를 전문대 그 자동차 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그 졸업생 비자 신청 단계가 1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1단계는 뭐 특별한 과정이 없고요. 이제 2단계는 풀타임 잡을 이제 구해야 시작을 할 수 있고, 구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클레임을 계속 거는 거예요.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뭐 고용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슬립 받은 거, 그제 주급 받은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해서 그 일하는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건데, 그 4단계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단계는 사실 3단계였어요. 뭐 모든 단계가 사실 쉽진 않았지만 제가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기간이 락다운 기간이었고 저는 당시 멜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차가 없었어요. 뭐 일을 있어야 일을 주고 일을 해야 내가 일한 경력을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데 차가 없는데 어떻게 정비소에.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정비소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항상 이게 호이스트에 차가 들어가 있고 올라가 있고 하니까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정비소가 그렇게 크다는 걸 몰랐는데 차가 없으니까 무슨 축구장인 줄 알았어. 그냥 아무것도 없고 막 공터 같은 느낌? 그래서 정비소에 차가 없으면 이렇게 허전하고 적적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적을 때는 하루에 뭐 30 몇 대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컨트롤러가 어쩔 때는 저희한테 너네 다음 날은 그 점심을 안 싸워도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뭐 한 늦어야 다 할 거 다 하고 청소 뭐 1시간 정도 뒷정리하고 12시면 집에 갈 것 같으니까 뭐 점심은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일거리가 있어야 차를 주고 그래야 제가 경력을 쌓을 수가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일찍 끝나니까 진짜 뭐 벌어들이는 돈은 고사하고 그 경력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사실 저는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왜냐면 졸업생 비자는 이미 받았고 그게 이제 끝나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그 안에 정해진 또 그 1700 뭐 몇십 시간의 경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가라는 거야 집에.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정비소에서 안 가고 버텼어요. 뭐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내가 세차를 하든 뭐 하다못해 내가 전화를 받든 손님이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손님을 뭐 그때 당시에 뭐 락다운이라고 뭐 움직여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뭐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할 테니 뭐 회계를 시키든 뭐 부키키핑 뭐가 됐든 일을 시켜주어라. 나는 무조건 이 시간을 채워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솔직하게 매니저한테 전 얘기를 했고, 그때 진짜 청소만 진짜 엄청 했어요. 워크샵 전체를 제가 뭐 물론 군대는 안 가봤지만
그 친구들 말로는 군대랑 좀 비슷하다고는 하던데 막 낙엽도 쓸고 뭐 저기 하수구 같은데 필요하면은 청소도 하고 뭐 별걸 다 했고 바닥도 닦고 벽도 닦고 닦을 수 있는 건 다 닦았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제일 그 정부조에서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일이 없을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다 못 채우고 집에 가야 됐던 적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겨우겨우 그 경력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 락다운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뭐 호주 이민성이나 뭐 관련 그 기술 심사를 진행한 단체에서 뭔가 보완책을 줬어야 되는데 워낙 그 상황이 특수한 데다가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뭐 일하는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그게 즉각 피드백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그건 정말 최선이었고 뭐 진짜 버텼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가고 버텼어요, 집을.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고용이 된 직원을 일이 없다 그래서 집에 가라고 하거나 뭐 자르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뭐 일주일씩 근무를 하던 때도 있기는 했어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됐고 3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3단계는 이제 직접 그 심사관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또 단계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로 이 보고한 레포트에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지를 이제 구두로 인터뷰를 보고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고용주랑도 인터뷰가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이 친구의 약간 진위 여부, 이 경력의 진실성을 보기 위한 단계인데 사실 제가 그게 현장 방문으로 잡혀 있다가 락다운이 터지는 바람에 그 또 주에 또 스냅 락다운이 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줌으로 그게 진행이 됐고 물어보는 것들은 꽤 단순한 질문들도 있었고 복잡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혹시나 필요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그 질문들을 적어놨던 블로그는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들은 이제 툴 이름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떤 뭐가 있을까? 어떤 단계 같은 거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를 갈아야 되는데 뭐 브레이크 패드를 가는 뭐 과정을 설명해봐라. 그럼 뭐 1번 뭐 타이어를 뺀다. 뭐 2번 뭐 어떻게 한다. 3번 어떻게 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했던 단계들을 이제 본인이 그 했던 걸 리마인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거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애초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현장 방문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어. 사람이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 하면은 감정을 읽을 수가 있고 상황이라는 게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줌으로 그때 기술심사 인터뷰가 진행됐을 때는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 아시죠? 왜 굉장히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거. 나는 대답한 나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어색해. 물어본 사람 더 무안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단계들, 몸이 기억하는 그 단계들을 영어로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뭐 어찌저찌 해서 우여곡절 끝에 3단계 인터뷰 통과를 했고 4단계는 이제 별거 없어요. 4단계는 했던 것들, 서류로 모든 게 입증되기 때문에 했던 그 시간들 모두 클레임하고 중간중간 단계에서 고용주의 그 사인이 들어가는 리포트가 있기는 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뭐 3개월 분기마다 내가 했던 작업들 뭐 이건 할 수 있다. 아직 이건 노력이 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쭉 하는 문항들이 있는데 그걸 해서 고용주의 사인이 항상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심사가 어찌 보면 순탄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끝나긴 했죠. 그 기술 심사를 끝내야지만 저같이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TRA라는 기관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그 스킬 어세스먼트 뭐 석세스 뭐 레터였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장짜리 이제 종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주권 여정을 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 경력을 갖췄다 뭐 최소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예요. 이건 직업군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 TRA라는 기관에서 관할하는 직종들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직업군들은 또 다른 기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이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느낌? 그런 게 아무래도 있겠죠. 뭔가 제3자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얘가 진짜 할 수 있는지 뭐 진위 여부를 보는 거니까 그 3단계 때 오는 인터뷰 그 진행자는
제가 알기로 학교 선생님이신 걸로 알아요. 현직에 계신 뭐 트레이너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뭐 이제 은퇴하신 트레이너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지원자가 졸업하지 않은 학교에서 오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이랑 내가 인터뷰 보는 건 좀 이상하니까 그 지원자의 학교는 배제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칸칸 테이프는 제외를 하고 그 이외에 학교에서 그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당시에 근데 기억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것저것 이제 다 물어보신 다음에 그 자동차 전기사로서의 약간 미래 같은 느낌으로 환경에 관한 것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뭐 전기차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어떤 게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었고 제가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과 호주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그 자동차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약간의 시사적인 것도 물어보셨었거든요. 당시에 그 질문이 굉장히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고 뭐 그 질문 하나 대답 못한다 그래서 탈락하고 그런 건 없는데 다 받아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기호록으로 남고 레포트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가정하에 뭔가 이제 영주권 학과를 결정을 하고 학업을 마치셨다는 가정하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마 기술 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고용주를 찾는 것도 물론 당연히 고민이겠지만 그게 해결됐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기술 심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워낙 호주가 프로세스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일한 시간을 클레임 걸었다 해서 내일 바로 업데이트 되고 그러지가 절대 않아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 저도 그 프로세싱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뭐 전화도 거의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전화랑 이메일 엄청 보냈었고 본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먼저 해주지 않는 것이 호주고 그게 호주의 그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전화 뭐 이걸 보고 계신 그 빨리빨리가 몸에 밴 한국인들은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고 최소한의 뭔가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얘가 그 적어도 정비소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도 1년은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듯이 모든 계절을 이제 겪어보고 적어도 이런저런 뭐 일들을 겪어봐야 얘가 이제 적어도 사회의 메카닉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단계를 걸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굳이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귀찮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왜 그 단계가 있었는지도 알 것 같고 그 단계를 통해서 많은 감정들을 또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락다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매니저한테 마지막 레포트를 받으러 갈 때였나? 사인을 받으러 갈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락다운이라서 내가 락다운 때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서 이 락다운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좀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약간 그 상황에 대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매니저가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